조지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월급 5만 원으로 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은 연봉 5,500만 원을 받는 삼성전자 매니저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온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소피아가 정말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아? 꿈만 같구나. 작은 돌집에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가 딸의 성공을 믿지 못하며 흘린 이 감탄사.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한국 드라마 속 한 문장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이 조지아 국적을 포기하고서라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지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차로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작은 동네였죠. 저희 집은 아주 오래된 돌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소와 양들이 살았고 저희 가족은 2층에서 생활했어요. 겨울이면 집안이 너무 추워서 담요를 여러 장 덮고 잠들어야 했죠. 전기도 자주 나갔고 인터넷은 연결이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른 나라 말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텔레비전에서 외국어가 나오면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죠. 러시아어는 기본이고 영어도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 나나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는 정말 신기한 아이야. 언어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구나. 7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친구 엘레나의 집에 놀러 갔는데 엘레나 언니가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예쁘고 잘생긴 동양인들이 나와 있었죠. 언니,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 엘레나 언니가 대답했어요. 그때 처음 들어본 언어였습니다.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달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언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인터넷은 느려서 한 편 다운로드하는데 몇 시간씩 걸렸지만 기다림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러시아어 자막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 자막으로 바꿔서 봤죠. 그러다가 점점 한국어 소리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배우들이 하는 말을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맞춰가며 연습했죠.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지만 소리부터 익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소피아야, 뭘 하고 있는 거니?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지? 도대체 그게 뭔데? 어머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그게 뭔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 말을 왜 배우려고 하니?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런 쓸데없는 것 할 시간에 러시아어나 영어를 더 열심히 해라. 그게 너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아버지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조지아에서 그런 언어 배워서 뭘 하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식사 때마다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받을수록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을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열쇠 같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8살이 되자 대학 진학을 위해 트빌리시로 떠났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과는 없었지만 동양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왕복 4시간을 걸어서 다녔어요. 버스비를 아끼려고 때로는 걸어서 가기도 했죠.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첫 수업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제 대답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몇 년 후 제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트빌리시에 남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신문 구인란을 뒤지다가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전문 여행사 한국어 가능자 우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배운 한국어를 써먹을 기회가 온 거였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와서 면접 보세요. 다음 날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사장님은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셨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20살이고요. 한국어를 2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더듬거리긴 했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당신이 조지아에서 본 한국어 하는 사람 중에 최고예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 첫 번째 한국어 관련 일자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50만 랄이었어요. 조지아 평균 월급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월급이 맞나요? 사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어 가이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다음 달부터는 더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날 저녁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50만 라리를 벌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제대로 들은 거 맞니? 진짜예요. 한국어로 관광객들을 안내하니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밤 집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제 한국어 공부를 인정해 주신 순간이었어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통역하는 거였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가끔 한국 방송국 촬영팀이 와서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았죠. 그런데 2022년 제 인생을 바꿀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씨,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관심 있으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삼성전자에서 조지아 진출을 검토하고 있대요.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시장 위, 스마트폰 시장 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수없이 들어본 그 회사에서 일할 기회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한국어 잘하고 현지 사정 아는 사람이 또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며칠 후 삼성전자 조지아 담당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김 부장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위기였어요. 조지아 스마트폰 시장은 어떤가요? 김 부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현재 조지아 스마트폰 보급률은 75% 정도인데 대부분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현지 소비자들이 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삼성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시리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김 부장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하셨네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조지아 지사 설립이 확정되면 현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소피아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정말 삼성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조지아 지사 설립이 확정됐고 제가 현지 마케팅 전문가로 선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연수를 받는다고요? 네, 2022년 3월부터 시작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해서 본사 업무를 배우고 오시면 됩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다니.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가요. 어디라고? 삼성전자에서 연수 받으러 한국에 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조심해서 다녀와라. 2022년 3월 5일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플랫폼에 내린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서울역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편리했어요.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바나나 우유. 드라마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삼성전자 본사에서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거대한 삼성타워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웅장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해외 마케팅팀 박 과장입니다. 제 담당 멘토가 인사해 주셨어요. 조지아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요. 대단하네요. 우리 팀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가세요. 연수 내용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 브랜드 관리, 시장 분석 방법론까지. 세계 최고 기업의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연수비였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을 받았거든요. 조지아에서 년 벌던 돈을 한국에서는 한 달에 버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 해외 전문직 대우예요. 인사팀에서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소피아야,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정말 좋아요. 회사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명동거리를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거리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어머니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한국이구나. 편의점에도 들어가서 구석구석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24시간 열어요. 언제든지 와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음식이 이렇게 다양해?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거든요. 연수가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정식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소피아 씨,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생각 있으세요? 연봉은 4,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성과에 따라 계속 올려드릴게요. 4,200만 원.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삼성전자 직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 생활 6개월째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한 거예요. 직접 와서 보시라고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항공료 다 드릴 테니까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정말이니?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보셨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 항공표를 사드렸습니다. 조지아 여권으로는 한국에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거든요. 2023년 9월 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어머니가 먼저 나오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소피아야.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 공항이구나. 아버지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감탄하셨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은 계속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길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니? 차들이 모두 줄을 맞춰서 다니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이게 기차역이야? 입을 벌리고 계셨거든요.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게 다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김밥 코너를 보며 놀라워하셨어요. 네, 24시간 내내요. 새벽 3시에도 와서 먹을 걸 살 수 있어요. 계산할 때도 신기해하셨습니다. 카드만 대면 결제가 끝나니까요. 현금 없이도 모든 게 되는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다음날 가장 놀라신 건 OECD 국가 중 의료 만족도 위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모님 건강검진을 예약해드렸거든요. 이 시간 만에 이 많은 검사를 다 끝낸다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오후에 결과까지 다 나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지아에선 이런 검사 하나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도 정말 인상 깊어하셨어요. 통역해드리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한국 여행 일주일째 되던 저녁 정말 중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피아야,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병원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 어머니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늙어가고 싶어. 그때 조지아에 있는 오빠 니코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부모님, 거기 어때요? 니코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흥분하며 대답하셨어요. 도로가 완벽하고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이야. 진짜요? 물류 시스템은 어때요? 니코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라서 교통과 물류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내일 물류센터 견학 갈 예정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날 경기도의 한 대형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덕분에 니코와 끊김없이 영상통화를 연결한 채로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자동화된 분류 시스템과 첨단 로봇들을 보고 니코는 정말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야? 니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는 트럭 운전사들도 태블릿으로 일정 관리하고 GPS로 최적 경로를 찾아요. 제가 설명해드렸죠. 나도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 니코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영상통화로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소피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우리를 초청하면 어떨까?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겠네.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소피아야, 네가 가르쳐 줄 수 있니? 물론이에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조지아로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가족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족 초청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지가 필요하죠. 다행히 삼성전자 정규직이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코의 첫 번째 비자 신청이 반려된 거예요.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 니코가 낙담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와 경력 증명서가 더 필요했습니다. 매일 저녁 화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이건 가다, 이건 나다. 합치면 가나다가 돼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니코는 물류 관련 용어를 열심히 외웠어요. 배송, 입고, 출고 같은 단어들을 매일 연습했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혈압이 악화되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장기간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치료받으면서 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 이민 변호사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의료관광 비자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을 직접 경험한 부모님도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서울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 질환 치료 가능합니다. 장기 치료 계획도 세워드릴 수 있어요. 희망이 다시 보였습니다. 니코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비자 신청을 준비했죠. 이번에는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 물류센터에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연결됐거든요. CIS 지역 물류 확대 계획이 있어서 현지 경험 있는 직원이 필요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2024년 4월 드디어 모든 비자가 승인됐습니다. 어머니는 의료관광 비자로, 아버지는 동반 비자로, 니코는 취업 비자로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이민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월 5일 드디어 온 가족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바빴어요. 집 구하기, 병원 등록, 은행 계좌 개설. 할 일이 산더미였죠. 경기도 파주에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조지아 집보다는 작지만 훨씬 편리하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온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서울대병원에 다니셨어요. 치료비는 예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치료 경과도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에서 몇 년간 못 고쳤던 게 한국에서는 금방 좋아지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죠. 니코는 현대자동차 물류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첫날 정말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직장 문화가 엄격하다던데 괜찮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체계적이야. 모든 게 매뉴얼대로 돌아가니까 일하기가 편해. 니코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특히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확하고 빨라. 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어. 아버지는 동네 탐방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경로당이라는 게 있더라. 한국 할아버지들과 금세 친해지셨죠. 말은 잘 안 통해도 바둑으로는 통하네. 매일 저녁 바둑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개월 후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조지아 지사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연봉이 5,500만 원입니다. 인사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니코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어. 니코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CIS 지역 물류 전문가로 일하게 됐어.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관리직까지 맡게 된 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가족 모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돌이 있어서 조지아보다 훨씬 살기 좋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동네 주민센터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시장에 가서 장 볼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김치 담그기도 배우셨어요. 처음 만드신 김치를 맛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 모임까지 만드셨어요. 한국산은 정말 아름다워.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매주 다른 산을 다니며 한국의 자연을 만끽하셨죠. 2025년 새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영주권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시민권도 신청해 볼까?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도 찬성해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야. 나도 평생 한국에서 살고 싶어. 니코도 동의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조지아 시골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던 소녀가 가족 전체를 한국으로 이끌었으니까요.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공부를 반대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 시민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기회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일요일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겼어요. 다른 한국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웃고 떠드는 우리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피아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지아 지사가 다른 CIS 국가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소피아 씨 덕분에 조지아 진출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 몰랐습니다. 본사 임원분이 칭찬해 주셨어요. 니코도 현대자동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습니다. CIS 지역 물류는 니코 씨가 최고예요. 상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한국 음식을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한국 엄마 못지 않으세요? 조지아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이 나이에 태권도를 배우다니 조지아 친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웃으며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만든 기적. 월급 5만 원에서 연봉 5,500만 원까지. 조지아 시골에서 삼성전자 매니저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정말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가족 모두가 매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한국이라는 꿈의 땅에서 말이죠. 소피아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땅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조지아 깊은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 그 중심에는 외국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